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법 기출지문. 1.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 측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A.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을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의 석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의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6.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7. 한국인 갑이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8. 중국인 갑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A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일반 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1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1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14.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 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15.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때의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 책임 내지 자기 책임에 기초하는 것이다. 16.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이임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17.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18.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20. 피고인이 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1. 특수폭 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나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22. 내란 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한 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면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3.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24. 미필적 고의에서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5.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6.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7.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갑의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갑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8. 갑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9. 갑이 자신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0. 분쟁 중인 부동산 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갑 및 그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에 갑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31. 갑이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채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3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3.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4. 스스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35.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3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 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 행위가 바로 강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7.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38.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은폐하여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39.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였는데 묶인 부위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40.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41. 부진정부작위범의 자귀의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자귀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2.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귀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43.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 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44.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45. 갑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A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A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46.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갑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뿔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7. 입영 대상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8. 가압류는 강제 집행의 보전 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9.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0. 소송 비용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51.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에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52.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53.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 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54.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5.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56.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57.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된다. 58.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9.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60. 신분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목적과 같이 행위 관련적 요소도 포함된다. 6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62.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63.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는 경우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64.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65. 갑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A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66.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 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67.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한 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68. 갑이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제2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69.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70.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제죄에서 수재자가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제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71.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 수의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72.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몰수할 수 있다.